보세요. 잠깐만. 먼저 물의 전기분해 파트에서 이제 화학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면서 우리를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잠깐 정리해서 이래요. 우리 일단 암기법으로 물은 H2O인 건 알고 있죠? 그죠? 물이 H2O잖아. H2O라서 자 플러스 극이라는 극을 걸어줄 거고요. 마이너스 극이라는 전기를 걸어줄 겁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부피가 발생되냐면 수소가 2 발생될 때 산소가 1 발생이 돼요. 자, 저 사실을 일단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과 암기법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암기법으로 암기하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자, 물이 H2O니까 이게 전기분해가 돼서 수소와 산소가 얼마로 나온다? 수소 2개 나올 때 산소 1개 나온다는 겁니다. 끝났네요.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나오는 거 H2를 가지고 외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나오니까 산불이 나는 거예요. 산불. 산불. 반대편 보니까 막 물난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고 들어가네. 문학적 표현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 물마귀가 우리 마을을 쓸고 간 거지. 수마. 오른쪽은 산불, 왼쪽은 수마.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마니까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불이니까 산소기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수소가 2 발생할 때 산소가 1 발생하는 것까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제시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가 먼저였나? 플러스 먼저네요. 이 책에 플러스 먼저 하고 있죠? 자, 일단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특징 먼저 볼게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플러스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플러스 극이고요. 마이너스 따라 연결하는 게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 플러스 극이라는 건 전자를 뜯어가는 놈이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니까 전자가 막 뜯깁니다. 전자를 막 뺏겨. 플러스 극한테 전자를 막 뺏기는 게 플러스 극의 특징이라고 기억하고 첫 번째. 마이너스 극의 특징은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극이거든. 전자가 많아. 전자를 막 주겠지. 전자를 공급합니다. 자,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자를 뭐한다? 가져갑니다. 전자를 공급하는 기능이 마이너스 극, 전자를 가져가는 게 플러스 극의 기능이에요. 재밌는 건 얘가 전자를 공급을 얼마만큼 전자를 공급하냐면 여기서 뜯어간 만큼만 공급해야 됩니다. 전체가 맞아, 전체 개수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뜯어간 만큼만 전자를 공급하는 게 이 전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플러스 극을 먼저 보겠다는 건 전자를 누가 얼마나 뜯어가느냐에 대한 걸 보면 되겠죠. 자,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물분자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수소 2마리하고 산소 1마리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때 전자가 서로 공유되어 있는 모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전자가 여기 하나 공유전자, 여기도 공유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전자쌍을 가운데 두어야 원래 정상이죠. 공평하죠. 전자쌍은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니까 딱 가운데 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내가 10만원 내고 너도 10만원 내. 가운데 딱 놓고 있다가 뭐 나중에 다시 가져가자 이러고 있는데 쌤이 나빠가지고 내가 내 쪽으로 일로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일로 갖고 여기다 탁 놔둬. 무슨 일 있으면 들고 튀려고 막 나쁘죠? 중요한 건
가운데 딱 둬야 공평하지만 한 녀석이 자기 쪽으로 그 녀석을 좀 끌고 갑니다. 산소하고 수소 중에 누가 전자를 더 세게 끌어가냐면 산소가 세게 끌어가요. 산소가 전자쌍을 세게 끌고 가는 요 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전기 음성도.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좀 나중에 배우는 내용인데 좀 미리 나왔어요.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190쪽 땅 펴봐요. 거기 첫 번째 A 파트로 전기 음성도라고 땅 써있죠. 전기 음성도의 정의 봐봐요. 체크.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온 결합 형성 물에 대한 전기분해 설명할 때 이 전기 음성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중요한 건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산소 같은 경우는 3.5라고 나와 있습니다. 190쪽 표에.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있긴 있어요.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을 애쓰긴 했어. 힘이 약한 거지. 얼마밖에 안 돼?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1.4 차이 나죠. 1.4. 1.4 정도의 차이가 나면 전자를 뺏기진 않지만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 차이가 엄청 커지면 뺏깁니다. 뜯겨. 제가 아예 가져가 버려. 이게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야. 금속의 전기 음성도와 비금속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보면은 그 차이가 엄청 커요. 1.4보다 훨씬 큽니다. 그때는 아예 전자를 뜯겨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플러스 양이온 되고 쟤는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4밖에 안 되면 약간 치우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아주 약간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왔으니까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얘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쌤이 말하고 싶은 건 힘의 관계야. 힘의 관계. 산소하고 수소가 있어. 전자를 툭 씁니다. 가져가! 누가 가져갈까? 당연히 산소가 가져갑니다. 왜 줄 거야! 이거 가져간다. 두 번째, 산소하고 수소가 있어. 전자 내놔. 누가 내놓을 거야? 누가 내놔? 수소가 내놔야 돼. 산소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힘이 센데 전자 안 뺏겨. 이해됩니까? 수소가 전자를 뺏겨야 됩니다. 자, 플러스 그게 특징이 뭐라고요? 전자를 뜯어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낼 거야? 전자 내놔. 누가 낼 거야? 이러고 있다. 누가 전자를 줄 수밖에 없다? 수소. 수소를 지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소를 지목한 이유는 뭐다? 전기 음성도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수소 두 마리 있죠? 수소 원자 두 마리가 전자를 퉁퉁 뺏깁니다. 수소 원자 두 마리가 뜯겼어! 나 뜯겼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산소는 난 안 뜯겼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그죠? 하지만 산소 혼자 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해요. 원자 상태로 세상에 존재하는 건 1원자 분자 18쪽밖에 없습니다. 얘는 18쪽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 분자 두 마리가 필요한 거고 산소 원자가 두 마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이 결합해서 어떻게 된다? 산소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수소 이온은요. 두 개가 더 생기게 되겠죠. 이 모습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4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진다라고 책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4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진다. 맞나요? 4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자 몇 개를 뜯긴다고 되어 있다? 전자
4개의 전자를 지금 내놓고 뜯기는 거예요. 이 4개의 전자를 플러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마이너스 나왔네요. 일렉트릭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4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뜯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얘가 4개의 전자를, 4마리의 전자를 이렇게 가져갔다면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하는 전자도 몇 개여야 한다? 4개여야 한다. 전체 개수가 맞아야만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눈 풀려가 지금 풀려가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전자 4개를 공급해야 돼 이번에. 누구한테? 물한테. 야, 전자 4개 갖고 왔어. 누가 가져갈래? 이러는 거야. 누가 가져가? 수소야, 산소야? 산소가 전자를 가져간다고. 오케이?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는데 산소가 완전히 전자를 혼자 독차지 하는 건 사실 또 아니야. 양심은 좀 있어. 수소 하나 데려. 야, 수소를 놔. 그래서 OH를 만들어. 혼자 가져가면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전자를 가져가자라고 합니다. 그 OH-를 만듭니다. 전자 하나 가져가. OH가 결합해서 전자 하나 가져가. 근데 전자 4마리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몇 개 생겨야 돼? 4개 생겨, 4개. 즉, OH-가 몇 개? 4개가 생겨야 여기서 공급한 전자 4개를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의 요 OH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산소가 4마리 필요하니까 이게 4분자의 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식 확인해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는 4개의 물분자가 등장합니다. 왜 4개의 물분자가 갑자기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OH가 4마리 만들어지니까 O는 4개 다 쓰였죠. 근데 수소가 몇 개야? 전체 8개 중에 몇 개만 쓰였어? 4개만 쓰였죠. 나머지 4개의 수소가 H2의 형태로 2분자 발생해야 4개의 수소 원자가 쓰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수소기체 2부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아까는 산소기체 1부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외웠던 거죠? 수소와 산소가 얼마씩 나와? 수소가 2 나올 때 산소가 1 나와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발생해요. 산불.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발생해요. 수마라고 외웠던 거죠. 자, 얘도 식으로 표현하면 4개의 OH-가 있으니까 이거 4를 써주면 되겠다. 4개의 OH-가 나오게 된다. 자, 전자 4개가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다 써놨죠? 전자에 공급되니까 여기다가 전자 4개가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플러스 극 근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극 근처에서는 4개의 수소 이온 만들어지는 거 보여요? 기억납니까? 수소 이온은 무슨 성을 띠는 물질이야? 전기전도성 말고 액성, 산성이라는 액성을 만드는 이온이 수소 이온이죠. 다시 말해서 플러스 극, 이 플러스를 물속에 꽂아놓은 이 전극 있죠. 전극 주변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수소 이온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변에.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BTB 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려 놓으면 BTB 용액의 색깔이 산성이니까 노란색으로 변화가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 주변에는 뭐가 형성된다? 액성이 산성이라는 액성이 형성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마이너스 극 주변에는 보이나요? 이제 보이죠? OH 마이너스, 그죠? 즉 무슨 성? 액성이 뭐야? 염기성, 그죠? 염기성 물질이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다면 무슨 색깔? 푸른색 색깔을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BTB는 염기성에서 푸른색이거든요. 만약에 BTB를 넣는다면, 만약에
각각 BTB를 넣을 수 있다면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물은요. 무슨 결합 물질이야? 물 자체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이 공유 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즉 공유 결합에도 뭐가 관여하고 있다가 결론이야?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맨 밑에 봐봐. 152쪽 맨 밑에 공유 결합과 전자, 그래서 화살표 공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함을 할 수 있다. 그거 한 줄 설명하려고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이해할 수 있겠죠? 아하,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만 하죠? 그죠? 나올만 하고, 왜 여기 이 두 분자인데, 왜 네 분자인지. 그냥 이걸 원리를 생각하자면 다 암기야. 전부 암기입니다. 이 전부 암기해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쌤이 지금 방금 얘기해준 원리를 이용해서 물의 전기분해 파트를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2번 끝났고요. 염화나트륨 용융액도 볼 겁니다. 염화나트륨 용융액. 그림을 그려봅시다. 염화나트륨 용융액. 첫 번째 문제.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이 NaCl이잖아. NaCl인데 이 나트륨이 금속이고 Cl은 비금속이죠. 금속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고요.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원자가 전자 하나, 전자 한 개 버리고 싶어 하고요. 염소는 17쪽, 전자 한 개 얻고 싶어 합니다. 궁합이 딱 맞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탕 주게 되면은 NA는 1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Cl은 1 마이너스 이온이 되어서 서로 무슨 결합?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땅땅땅땅땅 결합해서 NaCl이라는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NaCl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뭐라고? 고체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지금 고체를 녹일 겁니다. 고체를 녹일 때 필요한 온도를 세 글자. 녹일 때 필요한 온도. 녹는 점. 퀘스천. NaCl에서 소금의 녹는 점은 몇 도쯤 될까요? 업다운 하자, 업다운. 몇 도? 600도. 와, 너무 높지 않아? 근데 더 올려. 정답. 800도쯤. 800도. 정답이에요. NaCl 소금을 액체로 녹일 거야. 물에 섞는 거 아니야. 액체 자체로 막 녹이려면 열을 가해서 몇 도까지? 무려 800도까지 올려줘야 이 정전기적 인력이 끊어집니다. 저 정전기적 인력이 끊어지면서 녹는 거거든. 그게 800도야. 굉장히 녹는 점이 높죠. 그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만든 염화나트륨 용융액이야, 얘가.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Na 플러스가 녹아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Cl 마이너스도 막 녹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을 걸어준 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또 전기분해입니다. 여기 온도가 어마어마하겠죠? 8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기분해를 딱 하는 겁니다. 수용액 아니라 무슨 액이야? 이렇게 녹이는 뭐 써있잖아. 무슨 액? 용융액. 눈빛이 지금 제일 많이 풀려있어. 용융액이야, 용융액. 자, 800도 이상의 용융액을 만들었어. 자,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죠? 엄청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하죠? 자, 플러스 극은 특징이 전자를 뜯어가는 거라며. 전자를 뜯어가니까 플러스 극을 향해서 누가 간다?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동해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에 해당하는 Cl 마이너스가 가서 얘한테 전자를 뺏기겠죠? 전자를 뺏기면 뭐가 되겠어? Cl 될 거 아니야, Cl. Cl도 원자죠? 원자 혼자 존재할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몇 마리 필요해? 두 마리의 CL이 가서 전자 2개 뺏겨서 Cl, Cl 2개 만들어지니까 Cl2 기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쵸? 책에서는 Cl2 기체가 발생하면서 얘가 전자를 뺏기는 거니까 전자를 주는 거죠. 전자 2마리를 이렇게 쟤한테 플러스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써져 있죠. 염소기체가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전자 2개가 일로 뜯어져 갔으니까 반대쪽에서도 전자 몇 개 공급해야 합니다? 2개의 전자를 공급해 주어야 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 N은 누가 가서 붙어요? Na 플러스가 가서 붙겠네요. 그죠? 근데 전자 2개를 공급해야 되니까 얘는 전자 몇 개밖에 못 받아? 하나 받죠? 그럼 2마리의 나트륨이 가서 전자 2개를 공급을 받아서 뭐가 된다? 나트륨 원자 2마리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나트륨 원자 2마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기체가 뽀글뽀글 기체가 뽀글뽀글 나옵니다. 기체가 뽀글뽀글 나오게 되는데 기체의 색깔이 완전 황록색? 약간 황록색 기체가 막 나옵니다. 마녀가 막 실험할 때 나오는 기체. 실제로 굉장히 유독한 가스예요. 염소기체가 좋은 가스가 아닙니다. 염소기체라는 가스가 막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원자가 막 석출된 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나트륨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금속 나트륨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나트륨이 석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나트륨을 물에 던지면 터지는 거 알아요? 실험 본 적 있지 않나? 본 적 있는 것 같아? 기억납니까? 알칼리 금속 맞아. 알칼리 금속 설명할 때 나트륨도 알칼리 금속이라서 물에다 던지면 뭐 터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달라붙은 나트륨 있죠? 이 달라붙은 나트륨을 다 긁어서 모아가지고 만든 게 실험에 활용했던 그 나트륨이었던 거야. 그렇게 나트륨 원자를 모아서 나트륨 금속을 만드는 겁니다. 나트륨은 되게 비싸요. 나트륨 금속만 쓰는 건 되게 비쌉니다. 소금은 안 비싸요. 소금은 안 비싼데 이거를 전기분해에서 얻은 이 나트륨은 800도 만들어야지, 그지? 이 나트륨 되게 위험한 물질이잖아. 위험한 물질을 안전하게 뭉쳐가지고 이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서 나트륨 금속 되게 비쌀만 하겠네요. 그래서 비싸게 얻어지는 금속입니다. 나트륨이 위험해요? 위험하죠. 나트륨 금속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물하고 산소하고 되게 잘 반응하죠. 그래서 이거 나트륨 내가 만약 이만큼 콩알처럼 만들어서 먹어봐.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몸에 있는 물과 반응해서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그럴 겁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이온결합 물질에도 뭐가 이동하면서 분해됐어? 전자죠. 전자. 이온결합에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맨 아래줄 153쪽에 밑에 봐봐. 화살표. 이온결합에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공유결합 물질에도 이온결합 물질에도 모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가 이 실험들의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자, 화학결합은 총 3개밖에 없어요.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화학결합은 총 3종류거든. 그 중에 두 종류가 다 방금 얘기한 두 종류가 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야? 금속결합이죠. 우리 금속결합 좀 먼저 사진 좀 보고 올게요. 금속결합 사진 좀 보고 봅시다. 그랬지? 어떻게 힘들고 저 전 깼어요. 깼어? 네.
질문해 주셔서 깼어요. 그치? 딴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 너만 했겠어, 지금. 몇 쪽이야, 이거 하잖아. 170쪽. 어? 춥대요 지금. 춥다고? 알았어. 잠깐 꺼줄게. 170쪽에 보면은 우리 금속 결합 모형이 잠깐 나옵니다. 보여줄게요. 나오죠, 우리? 금속 결합 모형입니다. 우리 이거는 무슨 반지냐? 음반지 같죠? 음반지? 두 개인 거 보니까 아마 이혼한 두 커플에 네.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아무튼 농담이고요. 아무튼 금속 결합의 특징은요. 자, 금속은 금속과 금속들이 결합한 거잖아. 금속의 특징은 전자를 버리는 거래요.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 되죠. 그 양이온과 또 다른 양이온들끼리 막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원래는 불가능해요. 그죠? 양이온과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이게 결합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결합을 강력하게 결합해서 이러한 금속을 만들고 있냐? 아니, 플러스는 이렇게 서로 밀잖아. 아, 원자 상태가 아니에요? 원자가 아니라 이온 상태지. 이온 상태죠. 자연계에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해서. 자연계에는 이온 상태 또는 분자 상태 또는 결합된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속이란 전자를 버려서 이온화된 양이온이 또 다른 양이온과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이게 불안정하다면 내 손가락에 끼는 순간 손가락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불안정하다면. 반지 있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안 됐다. 농담이에요. 나도 없네. 잠깐 빼놨네요. 아무튼 왜 이게 웃겨? 그래서 플러스 양이온끼리 결합하는 원인. 자, 원리는 뭐냐면요. 봐봐. 내가 금속 원자였는데 무슨 상태? 원자였는데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버린 거야. 그래서 안정적인 이온이 되었어. 내가 버린 전자에 주목해봐. 그 전자 어디 갈까? 멀리 도망가지 않고요. 주변을 돌아다녀. 마치 유령처럼. 그래서 나 양이온 됐어. 옆에 있는 금속 원자도 전자 버렸대. 너도 양이온이야? 꺼져! 왜?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 근데 아까 버렸던 유령 같은 전자들이 와서 가운데 딱 껴가지고 서로 싸우지들 마세요 하면서 얘가 양쪽으로 당깁니다. 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당길 수 있죠? 이것도 무슨 인력이야?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굉장히 강력하다 그랬죠? 정전기적 인력이란 매우 강력한 결합이에요. 이 자유전자가 양쪽 이온들, 플러스 이온들을 당겨서 결합하게 만든 게 바로 금속 결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금속 결합도 결국은 누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말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들은 다 누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자가 일단 관여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기왕 튕김에 밑에 있는 사진도 좀 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눌러봐. 자, 저기 돌아다니는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자유전자.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성질 첫 번째, 광택이 난다. 조금만가? 광택은 반짝반짝 거린다는 얘기죠. 금속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뭐다? 저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자유전자. 여기도 약간의 금속이 있네요. 자, 여기 금속. 이 금속이 반짝반짝 보여? 반짝반짝.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다?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우리 1학년 때, 고1 때 빅뱅 배울 때 자유전자의 특징은 자유전자는 빛이 오면 빛을 어떻게 한다? 튕겨냅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 딱 놔두면 저 형광등에서 빛이 오고 있죠. 빛을 탕탕 막 튕겨내는 거예요. 막 빛을 막 튕겨내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반짝 눈부시게 보이는 거예요. 금속의 광택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 뭐야? 자유전자가 전기 통하게 해주지 또. 그치? 또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대요? 여기 열 전도성. 저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해. 다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이렇게 일단 전기 전도성 그림 잠깐 다시 볼게요. 전류가 전혀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앞으로 걸릴 건데 걸려있지 않으면 자유전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죠. 자유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금속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양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전기가 통하죠? 전자는 어느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플러스 방향을 향해서 일제히 움직이겠네요. 이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죠.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렇죠? 여기는 방향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연성과 전성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여기서는 위에 그림밖에 없네요. 다시 위에. 자, 이게 요 음반지야, 음반지. 음반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야. 자, 음반지를 놔두고요. 쌤이 여기다 망치로 막 빵빵빵 때립니다. 어떻게 돼요? 이호정 커플이 돌아오나요? 미안해. 그만할게. 아무튼, 이거 막 때리면 어떻게, 이 반지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고 막 이상해지죠?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막, 근데 깨지지 않고요. 막, 이렇게 찌부된다면? 찌그러지고, 막 펴지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이게 얇아지는 거, 얇아지게 막 퉁퉁퉁 얇아지는 것을 얇게 펴진다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 얇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 음반지를 잡고서 선생님이 엄청 힘이 세가지고 딱 잡고서 손으로 꾹꾹 누르니까 길게 펴질게 길게 막 마치 찰흙처럼 막 이렇게 쫙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길게 뽑아내는 성질, 길게 뽑아내는 성질을 또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그래서 연성과 전성의 키워드가 뭐냐면 전성은 펴짐성 또는 퍼짐성, 퍼짐 성질이고요. 얘는 뽑힘 성질이에요. 뽑힘성. 뽑힘의 성질입니다. 연성과 전성. 자, 연성과 전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힘을 가해봐. 힘을 땅 가해. 망치로 때렸어. 이 플러스 양이 어떻게 될까? 전자가 가운데서 잡아당기고 있긴 하지만 강력한 힘이 빵 들어오기 때문에 멀리 퉁 도망갑니다. 힘의 방향으로 퉁 내려와. 그래서 도망갈라 쯤 할 때쯤에 누가 잡아 다시 전자가 퉁 잡는 거야.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네요. 또 얘는 날아간 거야. 얘 일로 온 거야. 또 퉁퉁 때리면 얘네들 퉁퉁 내려와서 일로 퉁퉁 내려와서 얘도 사라져버릴 수 있죠. 계속 때리면 한 겹으로 쫙 펴지겠네요. 그죠? 이게 넓게 퍼지는 퍼짐성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한 줄로 쭉 뽑아낸 게 뭐가 되는 거야? 연성이 되겠죠. 이 전성과 연성이 나타나는 이유도 누가 잡아주기 때문에? 전자가 잡아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모두 다 전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금속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 요 결합도, 금속 결합도 아까 말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결합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들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만 액체죠. 누구죠? 순.
HC죠. 수만 예외적으로 또한 액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아니에요. 금속이에요. 다 금속이기 때문에 다 고칩니다. 전부 고칩니다. 자, 이 얘기하고 좀 문제 풀어보십시다. 화학계열 세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이 표를 주고 이제 시험 문제 낼 건데, 다이아몬드,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칼슘, 알루미늄. 칼슘과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 물질이고요. 산화칼슘과 산화알루미늄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다이아몬드는요, 공유 결정입니다. 공유 결합으로만 형성된 공유 결정이야. 자, 일단 화학 결합은 누가 제일 셀까? 얘가 제일 세겠죠.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이 몸을 약간 샴쌍둥이처럼 몸을 아예 붙인 거기 때문에 뛰는 거 장난 아닙니다. 잘 안 떨어져. 그래서 가장 결합의 세기는 잘죠. 결합의 세기는 공유 결합이 1등이야. 결합의 세기는 공유 결합이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엔 누가 높아? 이거. 누구야? 이온 결합이 두 번째로 세. 이온 결합. 나 자체가 플러스고 너 자체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정정적으로 잡아당긴 두 번째가 이 이온 결합이고요. 세 번째가 금속 결합인데, 금속 결합은 플러스가 밀고 있는데 굳이 껴서 당겨주는 거잖아.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 제일 약한 건 금속 결합이다라고 일단 인지를 좀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녹는 점들입니다. 칼슘과 알루미늄은 842도, 660도에서 녹는다면 산화칼슘과 산화알루미늄은 2000도가 넘어야 녹고요. 다이아몬드를 녹이려면 4440도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4440도가 필요합니다. 녹는 점을 가지고 우리는 화학결합의 세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서는 화학 결합의 세기인데 1-1 근데 책에서는 물질을 녹는 정도로 아하, 그렇군요. 못하는 건가요? 책에서? 아니. 화학 결합 자체.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잠깐만요. 물질의 녹는 점.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써놓은 이유가 다이아몬드 자체를 녹이려면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거든요. 공유 결합을 끊어야 녹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예를 듭니다. 자, 물질의 그러니까 이 자체가 화학 결합이기도 하지만 그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기도 한 거지.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을 하고 있고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 거예요. 공유 결합이라는 원자 결정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4440도를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그런 같은 이유고요. 자, 어떤 예를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냐면 잠깐만요. 168쪽에 잠깐 해볼게요. 168쪽에 분자 결정 보이죠? 분자 결정. 이 분자 결정은 자, 다이아몬드 먼저 보죠. 다이아몬드가 왜 4440도나 되어야 녹냐면 4440도가 돼서 요 공유 결합을 끊어야 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은 그래서 4440도예요.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의 녹는 점은 어쨌든 요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녹는 점은 4440도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공유 결합 물질인데 똑같은 공유 결합 물질인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 물질 맞나요? CO2니까 다 비금속이잖아. 공유 결합 물질 맞아. 하지만 이 공유 결합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건 이 공유 결합 이 분자 하나하나를 이루는 건 공유 결합이 맞죠.
하지만 이 물질 전체를 이루는 건 분자와 분자 간의 약한 인력입니다. 살짝 잡아당기는 그냥 인력으로 물질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물질을 녹인다는 건 이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몇 도만 되면 녹아요. 영하 20도씨만 되면 녹는 게 아니라 승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물질, 이 공유결합 물질인데 이런 분자 결정인 경우에는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녹이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 물질,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을 녹이려면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쌤도 강조하고 싶었던 게 공유결합인 경우에는 그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을 좀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그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마지막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요 두 개는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 다음에 설탕은요. 공유 결합 물질인데 약간 분자 결정 느낌, 분자 결정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으로서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인데 1번과 2번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방금 했던 겁니다. 알루미늄 자체는 금속 결합 물질이죠. 정리하면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입니다. 전기 전도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자. 자, 위에 거는 다른 내용이네요. 전기 전도성.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설탕, 다이아몬드 전부 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 흐르지 않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지만 돌아다니는 전자가 현재 없어. 내가 쟤한테 전자를 다 줬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설탕 당연히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돌아다니는 전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역시 4개의 원자과 전자를 모두 공유 결합에 쓰고 있기 때문에 남는 전자 또는 돌아다니는 전자 없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어때요? 무슨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이니까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문제. 해서야 알루미늄 원자 하나는 전자 몇 개 버려요? 더 많아요. 3개입니다. 3개. 알루미늄이 원자번호 13번인 거 알죠? 원자과 전자 몇 개요? 3개. 전자 몇 개 버려요? 3개 버려야 옥텟 값이 만족하지. 그래서 알루미늄 몇 플러스가 돼? Al 3 플러스가 되면서 3개의 전자를 버리는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알루미늄끼리 금속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건 알루미늄 3 플러스 원자들이 탕탕탕탕탕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돼야 되고요. 주변에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겠네요. 하나당 3개씩 내놨으니까. 되게 많은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액체로 용융시켜 볼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 용융시키면 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눠지니까 전기가 통하게 될 거고요. 설탕은 액체로 만든다고 해서 뭐 전기를 띤 물질이 만들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설탕 자체가 그냥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를 녹였다고 해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여전히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 알루미늄 이온들이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상상해 주면 돼요. 어쨌든 전기를 띤 물질이 생긴다는 건 전류가 통한다는 겁니다. 자, 수용액 이제 물 속에 녹일 거야. 물에 녹였을 때 당연히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서 전류가 흐를 거고요. 설탕 여전히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설탕물 전기 안 통해요. 문제.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하고 알루미늄 왜 찍찍 걸었을까? 이유가 뭘까? 뭐해서? 물에 녹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물에 녹여봐! 녹여봐, 내일까지! 싫어? 거부하는 거? 아니, 안 녹는다고? 녹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각각의 녹는 점들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설탕 녹는 점 185도라고 되어 있죠. 설탕 녹여서 달고나 만들어봤어요. 185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하면 안 됩니다. 직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185도가 되어야 달고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5도. 다이아몬드 아까 봤죠? 4440도.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660도입니다. 알루미늄의 녹는점 660도인데 얘네들이 더 높죠? 아까 얘기했죠? 이 결합의 세기가 이온 결합이 더 세다. 누구보다? 금속 결합보다 더 세기 때문에 녹는 점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하고 다이아몬드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요. 공유 결합을 끊어주는 건 다이아몬드니까 4440도지만 설탕을 녹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죠. 그때는 185도만 있으면 됩니다. 설탕을 이루는 그 설탕 분자를 끊어주는 게 아니야. 설탕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지. 상상이 되나요?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말 그만하자. 자, 다 했고요. 일단은 문제 풀면서 먼저 정리할게요. 172쪽 문제 먼저 풀게요. 172쪽 문제 먼저 풀게요.